안녕하십니까. 숏자산에 대해서 재평가를 해야 된다. 과연 숏자산이 무엇일까? 과거에 숏자산이 상승을 할 때 그 전조 증상들은 무엇이 있을까? 차트 분석으로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예, 숏대장 박영준입니다. 오늘 겁나 피곤합니다, 오늘. 너무 피곤해. 나 오늘도 그 반도체가 일단 급등을 하고 있어요. 어, 이게 장기 평균 가격보다 주식의 위치가 이격이 위로 상당히 벌어져 있고 각도 자체도 굉장히 강합니다. 어, 저는 이제 이런 구간을 나 이제 오버슈팅 구간, 오버슈팅 구간 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구간에 접어들었죠. 이 오버슈팅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커뮤니티에도 올려드렸지만은 저는 오늘 빅스숏, 은숏, 그 다음에 반도체 숏 요렇게 세 가지를 분할 매수했어요. 오늘도 분할 매수했습니다. 이렇게 좀 모아가니까 솔직히 조금 재밌네요. 이런 거. 어, 이게 남들하고 좀 다르게 생각을 하고 남들하고 좀 시장을 좀 다르게 바라보면서 저는 다른 자산을 이렇게 모아가니까 조금 좀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리 좀 또라이 기질이 좀 있는가 봐. 좀 또라이 기질이 있어. 오늘은 PMI 우리 그 PMI 지수 뭐 제조업 지수라고 이렇게 많이 하죠. 구매 관리자 지수 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PMI 지수가 뭐냐? 솔직히 저도 몰라요. 저도 모릅니다. 어, 저도 모르는데 이 PMI 지수는 대충 요렇게만 보면 되는구나라는 그 정도만 저는 알고 있어요.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네, 그 PMI 지수가 그 50 위에 있다. 그러면은 우리 공장에서 발주도 많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납품도 많고 막 고용도 막 일어나고 회사가 막 이교대로 막 빵빵하게 돌아간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50 이하다. 그러면 잔업도 없고 이교대 하다가 주간만 하다가 토요일 일요일 쉼없이 회사가 돌아가야 되는데 토요일 일요일 일거리도 없고 고용도 일거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잘라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하여튼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PMI 지수가 지금 단기간 이렇게 하락하는 국면이 여러분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지금 이 제조업 지수가 14개월 동안 하락하고 있어요. 2025년에 최저치 찍었습니다, 지금. 이 고용 지표보다 이 PMI 지수가 조금 더 빨라요. 그래서 이 PMI 지수를 보고 다음에 나올 고용 지표를 이렇게 조금 어느 정도 좀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숏 자산에 대해서 재평가를 해야 된다를 이제 12월 달부터 찍었는데 그 전에도 이 PMI 지수가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저는 그때는 숏을 외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숏을 외치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도 지금 오늘 보다시피 주가 지수, 반도체 지수 한번 보십시오. 나스닥 지수, 대만 지수. 이제 이격이 위로 많이 벌어졌고, 이 정도에서는 이제 수량을 좀 모아가야, 숏 자산을 좀 모아가야 되는 이제 구간이다. 물론 뭐 차트 분석으로 조금 비싸게 살 수는 있는데, 그런 것도 지금 큰 뭐 언더슈팅에서는 뭐 의미 없는 구간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제 좀 모아가고 있습니다. 제조업 지수가 지금 14개월 동안 50 이하에 있습니다. 50 이하에 있고 주가 지수는 상당히 올라가고 있죠. 실적이 좋아야 주가가 올라가는데 이 제조업 지수는 빠지고 있는데 지금 이게 올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이제 조금 이상한데, 이제 주가 레벨이, 이 PMI 지수를 반영을 하지 못하고 계속 올라가다가, 이제 12월 달부터는, 이제 이 정도 주가 레벨은, 조금 위험하다. 특히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사하고 나서는 저는 이제, 이제, 이제 이게 트리거가 좀 될 수 있겠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실업률이 그렇게 막 높은 단계는 아니에요. 그리고 서비스 물가는 지금 상당히 견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서비스 물가나 이런 고용 지표가 조금 후행이고, 이 PMI 지수가 조금 더 새내게 됩니다. 회사에 일거리가 없다 보니까 제조업 수치가 계속 낮아지는데, 이 소비는 이제 버티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이 PMI 지수를 이 소비가 따라갈 겁니다. 축소될 겁니다. 기업의 실적도 축소되고 고용 지표도 축소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이 있어요. 고용 지표가 최상급으로 견조할 때 어, 좀 긴장해야 될 어떤 신호다. 뭐 이런 과거에 이제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고용 지표는 굉장히 견조하게 나오는데, PMI 지수는 지금 14개월째 하방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최장기간 셧다운이 있었잖아요. 이게 이제 다음에 나올 고용 지표에 저는 반영이 꽤나 나올 수 있고, 조금 뭐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고용 지표가 막 쇼크로 나온다 그러진 않을 거라. 근데 조금의 어떤 이제 이 실업률이 상승하는 그런 게 조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조업 지수가 하락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지금 일단은 관세 영향이 저는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뭐 AI하고 로봇이 이렇게 또 발전하니까 고용이 조금 어느 정도는 저는 좀 타격이 있다고 봅니다. 뭐 또 최근에 이민자들 뭐 추방하고 뭐 난리 났었잖아요. 그래서 서비스 수요는 제조업보다 조금 더 늦게 지출됩니다. 그리고 실업률이 지금 일단은 낮아서 일자리 감소도 아직까지 뭐 크게 뭐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그래도 조금의 이제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위험을 조금 더 이렇게 좀 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신규 고용이 이제 조금 둔화되기 이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예, 완만하게 지금 일단은 둔화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PMI 장기 하락에 이제 조금씩 영향이 나온다. 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용지표 발표를 기다리기 전에 PMI 지수를 먼저 보시면, 조금 괜찮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지금 괴리감이 너무 커요. PMI 지수는 작살이 나 있는데,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아직까지 그 고용이 조금 견조해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는 나타날 겁니다. 근데 그게 이렇게 딱 실물 자산에 반영이 될 때, 그 고용 지표 PMI 지수가 주식 시장에 반영이 될 때, 그때 여러분들이 뭐 손절 되겠어요? 손절 손절 안 되지. 삼성전자 12만 원에도 사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손절이 되겠어요? 삼성전자 12만 원에도 산단 말이야. 엔비디아 이 구간에서도 막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국 경제를 이 PMI 지수로 봤을 때 제조업은 약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약해지는 게 지금 거의 12개월 정도 됐어요. 그리고 서비스업은 아직 유지가 되고 있고, 신규 고용은 조금씩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피로감이 조금씩 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셧다운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2026년 1분기에 어느 정도 지표에 좀, 좀 반영이 좀 될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도 이런 PMI 지수가 이렇게 지금처럼 장기간 하락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엄청나게 큰 충격이 올 때가 그렇게 몇 번이 있었어요. 저도 지금 PMI 지수는 저도 그렇게 저는 PMI 지수보다 차트를 조금 더 신뢰하는 편이라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빠른 선행 지표는 첫째가 차트고요. 두 번째가 좀 이 PMI 지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 분석하고 PMI 지수 요런 거 이렇게 보면 얼추 조금씩 좀 버퍼링이 있더라도 그 침체가 이렇게 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0개월 연속 50 이하에 있죠. 50 이하면 약세입니다. 약세. 그 다음에 고용지표 둔화되고 있습니다. 신규 고용이 지금 둔화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감.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지금 이렇게 하는데, 금리 인하의 그 기대감 말고는 과연 지금 어떤 새로운 모멘텀이 있나? 저는 좀 모르겠어요. 근데 또 다른 사람들은 뭐 이런 모멘텀이 있다, 저런 모멘텀이 있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제가 실제 이 PMI 지수 때문에 과거에 어떤 큰 충격이 줬던 사례들을 제가 몇 가지 이렇게 모아봤어요. 여러분 자꾸 기침해서 자꾸 죄송합니다. 저도 이거 영상 찍다 보니까 예전에 그냥 스쳐 지나갔던 것들이 제 뇌 속에 다시 기억이 올라오고, 제가 다시 공부를 하게 되니까, 이거 저한테 너무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2001년에 PMI 지수가 50에서 45까지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때 이제 제조업이 굉장히 취약했다가 S&P 500이 2001년에 착살이 났습니다. 자, 2008년 금융위기 때 PMI 지수가 순간적으로 급락하고 나서 이 50 레벨을 회복하지 못하고 40 레벨에 계속 머물렀어요. 그때 이제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그때도 착살이 났고, 2020년에 뭐 코로나 때야 뭐 그때 어쩔 수 없던 거고. 지금 이 PMI 지수가 40 레벨에서 장기간 지금 회복하지 못하고 50으로 절대 회복하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40 레벨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 47, 8? 제조업이 이제 좀 취약하고, 이제 전반적인 이제 성장이 조금 둔화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AI나 로봇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기에는 저는 조금 무리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2025년하고 2026년에 PMI 지수가 굉장히 지금 약세장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장기간입니다. 근데 지금 주식은 금리 인하 뭐 기대감 뭐 이런 걸로만 오르잖아요. 근데 지금 1월 달에 금리 인하하면 벌써 금리 인하 3번인데, 과연 이 재료가 먹힐까?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금리 인하를 얘기를 자꾸 하는데요. 금리 인하를 하는데 미국의 장기 국채는 지금 그 상승 중에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30년물 채권은 지금 4.86%인가? 이대로라면 5%가 갈 것 같아요. 미국 경제가 그렇게 탄탄하고 좋으면 장기 금리가 그 장기 채권이 4.8% 5% 이렇게 예측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떨어져야 정상인데 계속 올라요. 그리고 다 잘 알잖아요. 금과 은 오늘도 폭등하고 있어요. 오늘도 폭등하고 있고요. 일본 채권 10년물이 2% 지금 넘었고요. 30년물이 지금 하여튼 3% 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채권도 급등하고 있고, 금은도 급등하고 있고, 주식도 고가 레벨에서 또다시 급등하려고 하고, 금리 인하하고 있다. 하지만 PMI 지수는 지금 1년째 약세장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세 저러고 있죠. 과연 여기서 공격적으로 저는 투자를 할 수 있을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금 좀 저 같은 사람들도 있어야 되는데, 일단 PMI 지수가 한 46 정도가 이탈하면은 저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단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채권에 대해서 지금 아무도 얘기 안 하고 하지만은, 저는
죄송합니다. 일본의 채권은 지금 매일매일 들여다봐야 될 지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같이 저는 이제 낮에 직장을 다니고 저녁에 장사도 이렇게 하면 네가 주식 공부나 그런 거 볼 시간이 어딨냐. 아, 네가 뭐 도대체 네가 뭐 알아봐야 얼마나 아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방송에서 유명한 사람 그런 사람들만 똑똑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이 곳곳에 별거 아닌 것 같은 사람인데 사실상 어느 특정 영역의 전문가들 그렇게 많아요. 뭐 제가 전문가라는 거 아닙니다. 전문가라는 거 아닙니다. 근데 저는 그 시장이 말하는 방향 다른 사람들 기대하고는 사실 조금 좀 특이한 사람이잖아요. 또라이잖아. 그래서 이런 또라이 말도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정말 뭐 지가 뭐 뭣도 안 되는 놈이 뭐 국채 얘기하고 있고 PMI 지수 얘기하고 있고 환율 얘기하고 있고 뭐 그냥 한번 그렇게 들어보셔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의 30년물 채권이 4.86인데 이번 주에 제가 봤을 때 4.9까지 갈 것 같아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저렇게 한다고 저렇게 얘기를 하면요. 이 30년물 금리가 지금 5%다 돼 간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제조업 지수가 약세장인데 금리가 5%까지 다 된단 말이에요. 이게 위험 신호예요, 위험 신호. 아무도 얘기를 안 해. 그치, 지금 금리 인하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연준이 저렇게 인하를 하는데요. 시장에서는 못 믿겠다는 이게 증거라니까요. 시장에서는 미 정부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미 경제도 못 믿겠고요. 너네가 지금 이렇게 주식이 지금 막 미친 듯이 폭발하면서 상승하는데, 그것도 못 믿겠다는 거야. 그것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장기 금리가 좀 안 내려가는 이유가 국채가 지금 막 제가 봤을 때 막 엄청 찍어대는 것 같아. 근데 시장에서는 안 사. 야, 지금 너네 경제로 30년물 4.8%? 그거 안 돼. 너무 싸. 더 올려봐. 금리 더 올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네, 조금 그래요. 그래서 지금 뭔가 하여튼 지금 당장에 뭐 이번 달에 뭐 지수가 뭐 30% 폭락한다, 20% 폭락한다, 그렇게는 안 나오지. 근데 이제 서서히 이제 서서히 조금 죽지 않나. 언제 죽어도 죽는 것 같아. 그래서 실물 자산, 그러니까 주식, 이 어떤 리스크를 이 주식이 반영을 못 하는 것 같아. 아직 반영이 안 됐어요. 금은 상승, 채권 상승, 그 다음에 PMI 제조업 지수 하락. 이게 지금 주가 레벨에 아직 반영이 안 된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연준이 저는 지금 만약에 금리 인하를 정말 또 이제 세 번째 하면 이미 뭔가 균열이 있기 때문에 한다. 저는 좀 그렇게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금리 인하를 좋게 보는데 저는 좋게 안 봅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금리 인하한다. 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것들은 어떤 경제가 약간 불안한 거에 대해서 움직이는데 주식만 지홀로 좋아. 금은은 지금 불안해갖고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고, 채권도 불안해서 올라가고 있고, 주식 저것만 좋아. 네, 그래서 지금 조금 안 좋아요. 자꾸 제가 가격 얘기하기 싫은데, 그래, 자꾸 뭐 닷컴 버블하고 모지기 하고 이런 게 자꾸 눈에 보여. 그때랑 지금이랑 뭐 100% 똑같진 않지만은 조금, 네,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PMI 지수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했고, PMI 지수는, 제조업 지수. 이 제조업 지수 안에 뭐 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어요. 그거 뭐 일일이 설명, 어, 하면 머리 아프고요. 저도 그런 거 싫어요. 그 뭐 회사에 뭐 재고, 발주, 납품, 뭐 별의별 거 뭐 다 있을 거예요. 고용 뭐 다 포함되어 있겠지. 근데 이게 지금 1년 동안 약세 흐름입니다. 50 밑에는 제가 그랬죠. 이교대 하는 회사가 지금 주가만 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게 지금 실물 자산에 포함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비가 그래도 좀 받쳐주거든. 네, 그래서 제조업 지수가 하락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소비에 타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용이 타격이 있어요.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이제 소비의 타격이 어느 정도 있을 것 같고, 하여튼 그 셧다운 여파가 저는 이 지표의 다음 지표에 조금 포함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압니다. 저도 여러분들처럼 막 고점에도 버티고요. 끝까지 먹으려고 했고 최고점까지 제가 수익을 보고 싶었고 꺾이고 나서 팔면 되지. 저도 그런 시절이 분명히 저는 있었어요. 저도 있었어. 근데 안 하잖아요, 저는. 왜냐면 저도 고점에 팔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차트가 꺾이면 저도 손절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2억이 수익이 났는데 한 일주일 사이에 이게 1억 한 2천만 원까지 내려가잖아요. 그 2억 받던 기억 때문에 손절을 못하겠어. 그렇게 좀 조정이 나오죠. 거기서 더 사버린다니까요. 그러다가 주가가 좀 더 빠져. 내가 분명히 수익이 2억이었는데 3천, 4천밖에 안 남아있다. 주식 레벨이 높으니까 조정이 급격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릇대로 하세요. 지금 다들 시장이 좋다 좋다 하고 아직은 아니다 아니다 하지만은 하여튼 뭐 저 같은 사람도 있다고 조금 좀 뭐 있는 거 있으니까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좀 정리하자면 PMI 지수 작살나 있다. 금은 안전자산이죠. 어떤 위험에 대비한 안전자산 미친 듯이 급등하고 있다. 닷컴 버블, 서브프라임 모지기 사태, 그 다음에 지금 관세 전쟁, 굵직굵직하게 이 세 개 지금 현재 서브프라임하고 모지기 사태 때 금은 상승할 때는 지금이랑 판박입니다, 여러분. 판박이에요. 근데 주식은 위험한 자산인데 이것도 지금 같이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저는 이제 시장이 이제 좀 분열됐고 균열이 지금 많이 벌어져 있다. 그래서 곧, 곧 이런 현상들이 주식 시장의 마지막으로, 반영될 겁니다. 뭐 지금은 아니겠지. 네. 그래서 장기 금리가 급등하고 있고, PMI 지수가 작살이 나 있고, 금은, 금은, 네. 지금 특히 은은 지금 역대 세 번째 급등 중입니다. 닷컴 버블, 모지기, 그 다음에 현재입니다. 이렇게 간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주식은, 금리 인하나, 금리 인하 기대로 지금 거의 최고 수준이죠. 우리 버피 형님도 떠나셨잖아요. 버피 형님 떠났을 때 얼마나 사람들 욕하고 지금도 버피 형님 욕하더라. 그래서 저는 이거를 신뢰의 불균형이라 봅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지금 골마 터졌어요. 그래서 이 숏 자산에 대해서 지금 거래량이 터지고 있고 거래량이 몰리고 있고 이 큰 손들은 또 숏으로 또 한탕 해먹으려고 지금 막 좋은 뉴스들 띄우고 개미들 막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하여튼 롱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저는 지수가 상승할 때마다 영상을 찍습니다. 아유, 저는 자존심이 있지. 지수 3% 빠질 때 티 나와갖고 쇼쇼거리면 그것도 좀 짜치잖아. 하여튼 숏 자산에 대해서 재평가해야 된다. 네, 숏대장 주식백화점 박영준이었습니다. 안녕.